오늘은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예.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년 전업 투자자고,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 4번 입상한 경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실전에서는 좀 공매도 기법을 좀 사용하고, 네. 최고로서는 실전 공매도를 제가 한국 최초로 주관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데이 트레이더로서 좀 잘하는 7인에 선정돼 가지고 주시정의 선구사들의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또 집필하게 됐고, 네. 현재는 또 실전 공매도 약간의 그 보안 편인데 실전 매수 매도 기법 그렇게 해서 원고를 다 출판사에 넘어가고 한 3월 달 정도 와. 해서 3월 말 되면 책이 새로 저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최근에 대입장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방문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네. 한 10,000명 정도 지금 1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예,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주로 내용은 저는 이제 실전 투자다 보니까 실전에서 우리 개인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이제 기법과 그리고 이제 시향 설명 그리고 이제 저매매한 거를 이제 오픈하고 이제 계좌도 공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개미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선은 그 1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보다 더 예. 젊어지시고 세련되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와서 한 1년 정도 돼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사무실 강남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오늘 그 컨셉을 그렇게 맞춰왔습니다. 참고로 안경은 전업 투자다 보니까 눈이 항상 필요해서 블루라이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날로 번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저는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뭐 코로나라든지 리먼 사태, 뭐 9.12 테러, 여기 상하 이렇게 크게 움직임을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합지수가 여기 보면은 이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2,400 정도가 지지되려고 한다. 그리고 2,400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이 거의 뭐 하반기 아니 뭐 어느 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고 이제 인하 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주식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즉 마라톤으로 치면은 42km 중에서 한 38km 현재 와 있다. 그래서 뭐 악재가 노든 호재가 노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 빅스텝 밟아 가지고 0.5가 인상되든 마라톤 42km가 제깍제깍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악재가 돌발 악재만 없다 하면은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수는 위로 간다. 2,800, 2,900 와. 아니면 내년 초등 되면은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우리 매매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매매해도 된다. 최근에 보면은 한번 이 화면 번호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화면이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 이게 고점이 2,500 왔죠요. 네. 그리고 요 앞에도 2,500 왔을 때는 그때는 거래 대금이 약 6조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기 요 앞에 보면은 작년 12월 달입니다. 여기 12월 달 2,500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래 대금이 8조, 6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나와야 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대금, 거래 대금이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 전후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코스닥도 뭐 5조, 6조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약 10조가 가까이 거래수가 10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40%. 예,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배. 코스닥 보면 최근에 10조 이렇게 와. 12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이걸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저번에는 에너지가 그냥 5만 주, 6만 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 에너지라 보면은 인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가 만약에 위로 간다면은 그 에너지 응축한 힘이 좀 강하게 발산이 돼 가지고 위로 가면은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량 대금이 많이 터진 것이 일단은 좀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2,800, 2,900까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400 선에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대기 매수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수가 2,400 밑으로 온다 하면은 이 저가 매수 대금 대기하고 그렇구나. 많이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은 2,400, 2,300 이렇게 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으로 치면은 42km 중에서 한 38km 왔기 와, 때문에 그렇구나. 2,300, 2,000 이렇게 밑으로 밀려갖고는 대기 매수가 많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아주 매수 시기는 좀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지수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예. 지수가 만약 2,800, 2,900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오르겠네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원래 종합지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삼성전자 한 15%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시가총액 비율이 한 17% 옛날에는 네. 한 25% 정도 됐습니다. 아,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뭐 하락했기 때문에 종합 전체적인 비중은 1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2,900을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위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는 2,900을 간다 하면은 그러나 이렇게 64,000원 이렇게 넘어가겠죠. 앞에 고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나 현재 반도체가 그렇게 재고도 많이 있고 수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것처럼 탄력적으로는 같지 않을 거다. 다른 섹터에서 좀 많이 가서 종합지수가 2,900 정도 간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그럼 다른 섹터라고 하면은 뭐 2차전지나 뭐.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종합지수가 2,500, 2,600, 2,700 간다면은 2차 전지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로봇주나 뭐 AI 주식은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섹터에서 2차 전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은 좀 따라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좀 그런 정통 제조업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2차전지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 2차 전지 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히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네. 우리 리포터 놓는 것 중에서 보니까 네. 그 실적이 뭐 뒷받침돼 가지고 에코보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종목들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면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2차전지 한번 차트를 분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은 이랬는데 이제 2차 전지 그동안에 뭐 양극재, 음극재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면은 그 주식들은 좀 멈출 가능성이 많고 실제 지수가 위로 간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 정통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뭐 LNF, 뭐 에코프로 이런 경우는 급등하고 지금 이렇게 급량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좀 급량하고 이런 잠깐 꼽힌 거 돼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그래도 2차 전지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위로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100% 맞출 수는 없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정도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혹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은 진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거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중에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참고로 공매도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그만큼 에너지를 모아갖고 신고가 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은 중간에 공매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매수를 한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거래량 늘면서 쭉 올 때 이렇게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약간 죽습니다. 죽으면서 행보할 때 여기 들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그런데 여기 거래량 죽으면서 손절은 확실히 잡고 이렇게 되고 현재 여기서 거래 터진 고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쭉
몇 번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온다면은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로 더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한번 보겠습니다. 네, LNF. 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런 종목도 지금은 이제 이 주봉에서 이렇게 고점 정항에 근처에 있다면은 더 가기 위해서는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져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죽으면은 위로 못 가죠. 그리고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면은 이게 고점에서 좀 횡보할 때 절대 공매도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횡보할 때 약간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손절가 잡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거래량은 죽으면서 위로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살펴보고 또 앞에처럼 거래량이 죽으면서 약간 횡보한다면은 손절가 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상승할 때는 상승 폭이 굉장히 크게 놉니다. 현재 금량 한번 보겠습니다. 금량 역시 현재 이런 거 보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요 차트를 한번 보고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앞에 매물대 걸릴 때는 이런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 근처 왔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죽어 있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이거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 50%수 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고 여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많이 죽었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기 또 여기를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했던 강남 기법의 자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거래 터지고 실적이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보고 이제 이렇게 요번에 오늘 날짜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다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 네. 이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구력이 좀 있어요? 아니 외우면 됩니다. 외워요? 네, 외우면 되고 네. 제가 데이장 그 유튜브에 특히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제가 해놨습니다. 설명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해봐야 되니까 섬세하게 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거래량 죽을 때 고점에서 죽으면은 매수. 이제는 조금 약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런 그래프 차트를 봤을 때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자, 매도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네. 예를 들면 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수를 하면은 손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공매도를 하면은 거의 퍼펙트하게 제가 손절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자, 그거는 뭐냐? 고점이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종가상 5일선 깨면 여기를 매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 줘야 됩니다. 네. 각도가 가파를 때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오픈 엣지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AI 종목인데 자,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약간 완만하게 가는 것은 5일선이 21선 되돌아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종목 역시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네. 종가선 5일 깨면은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뒷받침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날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각도가 90도로 80도로 올라가는 것은 5일선 종가를 깨면은 매도. 네. 그다음에 완만하게 한 70도, 60도 상승하는 종목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날 때 매도. 좀 완만하게 가는 종목은 5일선이 21선 되돌아날 때 하면은 거의 고점 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5일선이 11선, 자, 여기 한번 쭉 상승할 때 보겠습니다. 완만하게 오기 때문에 5일선이 11선 돼도 안 나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굳이 중간에 정리할 필요가 없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은 항상 30% 50% 손실 나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우 한번 수익이 났다 하면은 이렇게 쭉 오래 계속 가져가서 매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 10%가 아니고 한번 수익 날 때 50% 100% 이런 종목이 있어야만 개인 투자들이 계좌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예. 아까 이제 지수로 봤을 지수가 이제 2,800, 2,900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소재주 같은 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형주가 만약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매수 시점을 이렇게 딱 보시면 잡으실 수가 있나요? 보통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특히 대형주는 소형주들은 뭐 개인이라든지 테마로 이제 군중심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죠. 개인들하고 보통 반대 표시를 취합니다. 개인이 매수하면은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 매도. 아니면은 개인이 매도할 때 저쪽에 매수. 아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할 때 어떤 한쪽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든지 개인이 매수를 하면 기관이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수급을 이렇게 일자별에서 수급을 잘 보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는지가 중요하고 계속 사네요. 위치적으로 항상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쭉 열릴 때 그럴 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사준 다음에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 사준다면은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연기금 보겠습니다. 네. 자, 왜 연기금이 계속 사네. 확률 높은 하면은 한국에서 투자 금액이 제일 큰 것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자기들 투자도 하지만은 각 펀드라든지 뭐 이렇게 잘하는 자문사라든지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배를 해주고 나서 일년 결산을 했을 때 지수보다 좀 많은 수익을 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1조면 다음에 1조 5천, 2천억, 1조를 준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다 하면은 돈 금액을 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사고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제일 연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또 설사 이 종목이 빠졌다. 그럼 연기금에서 그쪽에서 더 사기 이러니까 주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가게 되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을 항상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연속으로 사는지 확인하고 엄청 오래 샀네요. 계속. 그러면은 계속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또 이 종목이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은 더 사죠. 내가 관리한 펀드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돈은 있고 이러면 그냥 주가 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갈 때는 더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더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연기금을 좀 중시 보고 그래서 어떤 주가 위치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올 때 그리고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도세가 놓을 때 그럴 때 주가가 많이 간다 이런 기아차도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이럴 때 기관하고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수로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한 달 이렇게 400만 주 털렸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다음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매물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열릴 때.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열리면 이렇게 수팅이 노는 거죠. LG전자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역시 이 보면은 여기 밑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다 틀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말했던 이평선 즉 거물들이 주가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틀리고 그다음에 공간이 이렇게 열릴 때 그러면 이렇게 수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지수가 만약에 2,600, 2,700을 돌파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대행주 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심히 현재 먼저 LG전자나 기아차가 먼저 갔지만은 이와 비슷한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를 공부를 하고 이런 수급을 보고 딱 신고가 임박 아니면 또 강남 이렇게 위치 이런 자리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따라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와 그러네요. 와 차트를 보니까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소형주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형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뭐 차트를 제가 삼성전자 옛날에 얼마 한 거
실제 얼마 정도 한가 우리 대표님 5만 원 뭐 이렇게. 네? 5만 원, 3만 원. 아니 한 200원 이랬습니다 옛날에. 200원이요? 예. 아. 몇 년 전에 그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네. 지금 액면 분할 했지만은 예. 아, 200만 원. 예, 저는 삼성전자 대행주 차트를 200원부터 다 몇 번을 다 왔습니다. 차트를 수업 번을 봤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급등이 논다. 와. 개인들이 털리고 공간이 열리고 양매수 될 때. 예.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많이 노니까 우리 저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보고 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관찰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먼저 그 쌍매수가 들어가는 거를 며칠은 맞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네요. 보통 대행주들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 금액이 큽니다. 어.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서서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주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달이나 10일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오늘 못 사면 내일 산다든지 약간 눌림 줄 때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구나.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봐라.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는 많이 안 받게 예, 돼요. 그거는 원래 펀드라든지 기관이나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자기들 그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시총이 3천 이상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사지 아무 종목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편입할 때 시총 뭐 600억, 1000억 이런 거 편입 안 합니다. 다음에 사서 매도하기도 힘들고 매수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종목 제외하고 그 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불리 많이 오른 듯 하지만 섭불리 팔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더 좀 예,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저는 앞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렇게 월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저는 요 고점을 뚫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한 종목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예.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예. 요즘 또 엄청 뜨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좀 다른. 포스 케미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주봉이 있습니다. 네. 월봉.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이런 종목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 이수로 이날 2차 전지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종목이 거래가 터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만약 보유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라면 이런 종목도 서서히 상승했기 때문에 월선이 20일 되돌아날 때까지 네. 수익이 났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현재는 좀 지켜보고 매수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거래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서서히 좀 몇 번 행보한다면 또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워낙 2차 전지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결국은 위로 간다 봐야죠. 이런 거 그 11선, 21선이 아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쁘게 5, 10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건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겹치는 부분이 에너지가 음. 응집되는지 이런 데 보면 항상 주가가 오르기 전에 네. 이렇게 이 팽선들이 밀집하잖아요. 네. 여기 밀집하고 예, 예를 들면은 자, 두산 엔더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엔더라는 종목이 차트상 보면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거래가 살죽으면서 개인들이 다 털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저는 이제 거물이라 표현하는데 거물이 이제 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지직을 해주는 거죠. 지수가 나쁘다. 지수가 하락해도 이런 자리는 거물이 한 몇 개, 5개, 6개 받치기 있기 때문에 하락은 안 오고 위로 공간이 열리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털리고 양매수니까 이런 수팅이 나오는 거죠. 이 그물이 촘촘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옥상에 건물을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은 건물을 이렇게 놓는 것이 뭐 물건이 떨어지면 보호한다는 거죠. 주가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팽선은 자, 건물이라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건 21선. 이게 이런 자리를 개인들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로 싹 바뀌, 제가 말했던 양지 차트 그리고 음지 차트 예를 들면 이렇게 역배열되는 종목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5일선이 가장 밑에 있을 그냥 경우에 20선 머리 있으면 올라오기 힘듭니다. 이런 자리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양지로 이렇게 되고 거물들이 발현이 되고 또 대행주니까 시총이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가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야만 갑니다. 지난번에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안 갑니다. 카카오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종목이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예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카카오가 그 역배열 났는데도 계속 사가지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행주들은 이것만 잘 봐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양지같이 햇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래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물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되면 벌써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햇빛이 안 비기 때문에 식물이 시들해서 죽는 거죠. 그렇죠. 떡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되는 자리죠.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약간 기가 조절을 거치고 이렇게 공간이 나줘야만 위로 갑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조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보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봐야만 이제 저는 이제 차트가 내비게이션이라 보거든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우리가 길목을 갔잖아요. 그 차트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주가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제가 항상 음진양지 정도는 구별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지 이제 구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음지 차트가 딱 대비면은 이런 자리가 딱 되는 경우는 거의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양주로 바뀔 때만 매수를 해야 되고 현재도 이제 지금 당분간 매수가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표는 보면은 이제 대충 알죠. 이렇게 음지가 대표잖아요. 그러면 매수한다 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하이닉스를 매수를 한다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음지가 됐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지.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간이 열릴 때 햇빛이 들어올 때 그때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래서 위로 간 거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데 햇빛이 계속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약간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재고도 많이 쌓이고 아직 반도체가 그러나 뭐 항상 뭐 이렇게 우리가 주가는 최악일 때 최고 뭐 실적 안 좋을 때 턴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타기 한다면은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지수가 2,800, 2,900 간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위로 한참 갑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매수를 한다면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 무타기 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공간이 놓을 때, 이렇게 해서 공간이 놓을 때 양주로 바뀔 때 그때 어디가 공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공간이 나왔잖아요. 요 사각형에 이렇게 공간이 나왔다는. 그래서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위로 가려 하니까 이게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계속 매도로 던지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또 큰 손들이나 또 이렇게 기관의 외국인도 잘 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칠라 하지 이런 자리는. 그래서 현재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하신 거 한번. 삼성전자 역시 이렇게 공간이 안 나온 종합지수는 현재 2,400이 지지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행보하고 이렇게 이런 공간이 나와줘야만 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서 다시 밀리 내려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자 같으면은 가지고 있고 무타기 한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신규는 저는 뭐 제가 오늘 또 신규로 좋은 종목을 좀 추천하려고 하나 가져봤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요거 한 번만 하나만. 여기 2023년 1월 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일단 신규 자금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연말 되면은 개인들도 기관이랑 마찬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네. 뭐 희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12월 달에 막 손실 확정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이제 1월 달에 약간 종합지수가 미국도 약간 좋았거든요. 그래 따라간 거죠. 예. 그거는 약간 그럼 예외적인 상황. 아까 요 오늘 말씀. 예,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예, 그런 경우는 약간 외의 경우죠. 예. 아. 예, 미국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비게이션 정도로 예. 확률 높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 예,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약에 네. 앞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당연히. 아니면 지금 우리 여기 구독자님도 주식에 많이 물린 분이 있고 또 그렇죠. 일부 물린 분 또 외에는 현금이 좀 있는 분도 있고 또 음. 새로 그냥 주식에 이제 내가 현금을 그냥 90% 8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 보면은 저는 현재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 이제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요. 자, 코덱스 레버리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이 ETF 상품이거든요. 음. 종합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1% 내리면 마이너스 2% 밀리는 종목이고 네. 이자 같은 건 없고 이제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종목은 종합지수가 2,900 가면은 한 60% 수익 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식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수익 낮다 아니면은 좀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한다면은 이 종목을 좀 많이 편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반기나 또 내년 초에 되면은 2,900 정도 간다 보고 그렇다면 현재 60% 수익 나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익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요거 종목을 좀 많이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저한테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 사면 좋나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현재는 이 종목을 다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뭐 1억 있다. 우리 요 구독자님 분 중에서는 그럼 제가 요거 한 90% 몰빵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세요? 2,400 약간 위에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고. 그 정도세요? 2,900 가면은 60% 수익 나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냥 연말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이유. 예, 종합지수가 언젠가는 2,900 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네. 또 경기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은 또 우리나라도 약간 좀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미국이나 경기에 따라 많이 가니까 지수 따라 가니까 거의 뭐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그럼 2,900 가면은 이 종보다 좋은 게 없죠 현재는. 빠지면 그냥 전부하는 거죠. 전부하는 네, 전부 해가지고 제가 지수가 3,000 가까이 있다 하면은 이런 종목 절대 저도 안 권하죠. 현재 2,400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아래보다는 위라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 이걸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또 전기차, 뭐 조선주, 은행주 그렇게 해서 저 확실히 위 아래 좀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종목보다는 이 종목 편입해서 그냥 저는 2,900까지 기다려서 한 60% 수익 내고 완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으로 4,042km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딱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미국도 또 미국이 사실은 경기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도 좀 이번에 하락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한국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설사 2,200 온다 하더라도 전부 하죠. 그리고 2,900 그냥 매도. 왜냐면 지금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00에서 몇 번 밀렸잖아요. 이 보면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종합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두 번 정도 여기 고점에 찍고 2,500 가까이 가고 2,500 가까이 가고 또 밀리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는 종합지수가 2,400 밀리지만은 이번엔 2,500을 간다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풍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대표님 혹시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약간 뭐 경기를 일으킨다?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들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네. 혹시 레버리지 말고 예. 종목은 없을까요?
제 종목은 아직 그 제가 좀 장담을 못하겠어요. 사실 2차 전지는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포스콤 홀딩스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지금 어떤 종목이 이렇게 애매한가요? 애매하고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위로 가겠죠. 만약에 간다 하면 그렇게 가지만은 다 애매한 자리. 예. 그러나 이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연말에 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또 위험한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동안에 지금 이제 너무 급등했던 종목은 내가 혹시 초기 매수해서 가지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종목이 많이 급등했다면은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좀 여기 사서 급등했다면은 자, 이런 종목도 결과적으로는 안 주는 여기 4만 원, 6만 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 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테마 그런 종목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단 시약 테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팔리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원위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내가 혹시 여기 추격 매수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손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15% 20% 잘라주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사신 거네요. 오르니까요? 아니죠.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뭘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서 뭐 좀 리딩 하는 데서 뭐 또 문자 보내기도 하고 뭐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기가 판단해서 보다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듣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의존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따라갔던 종목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밀린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종목이 많이 밀린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특히 이 AI 쪽에 지금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 AI는 실적이 그렇게 아직도 뒷받침되고 이런 종목이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만약 샀다. 그래도 이런 자리 깨지 내려오면은 손절해 주라는 거죠. 네. 안 하는 순간에 다시 급등하기 전 또 그렇구나. 만 원, 2만 원 보통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그 좋은 이 진단 시약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진단 시약 종목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런 이렇게 원위치 하잖아요. 네. 자,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조금 더 밀립니다. 오르기 전 가격에 거의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목도 결국은 자기 실적 주가는 자기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항상 제조업 또 뭐 IT 이런 경우도 뭐 단기 수익률이 15배, 뭐 많이 봐주면 20배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시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이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같은 경우. 이제 7천억이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700억 정도 1, 2년 계속 수익이 나줘야 됩니다. 아무리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않으면 주가가 다시 제 가격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종목 매수했다 하면은 칼같이 손절하자. 저걸 이런 데 지지가 깨진다면 손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7천억이면 시총이 영업이익이 700억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배에서 15배 보통 그렇게 우리 한국은 코스닥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거 더 봐주죠. 그리고 뭐 IT 같은 거 좀 더 봐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실종 예를 들어 재작년에 포스코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8조 남았지만 시총은 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꼭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단기 수익의 10배에서 15배 자, 이렇게 봐줘야 된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연속으로 뭐 7천억 현재 시총이 되기 때문에 2년 3년 계속 연속으로 그래도 몇백억 놔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죠. 그러면 그 종목이 그렇게 되는지 이제 잘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렇게 오면은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맞아요. 아까 시즌 보니까 거의 한 2, 3년에 걸쳐서 원상태로 오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에서 손절 안 했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것도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또 어떤 테마를 만나야 되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뭐 또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병이 나타나야만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기한이 없네요. 그때는 시젠이라는 종목은 독점을 했지만은 지금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 안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특히 이런 테마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손절을 칼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막 10년 가고 막 물리고 그런다는 거구나. 예, 이제 우리 메타버스도 작년에 좀 많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실제가 또 연결 안 되다 보니까 하락폭이 50%, 70% 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특히 AI 종목도 이 회사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매출이 발생하고 단기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내가 좀 기대 심리로 버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손실이 있다면은 딱 손절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안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려도 대형주에 그냥 물리라고.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건설회사, 화학주,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또 뭐 또 소비주 같은 경우는 소비주도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건설회사도 경기 좋았다 안 좋았다. 화학업종도 그렇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그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좀 기다리면은 거의 본전에 매도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진단 시약 테마라든지 로봇, AI 이런 종목도 2차 전지 뭐 또 이렇게 또 현재 AI 종목 중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중에서 AI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한 종목들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아유, 예, 좋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공매도도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소형주 했죠. 옛날에는 소형주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왜 안 했냐면은 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절이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럭비공처럼 움직임이죠. 어떤 큰 손이나 또 테마나 뉴스에 따라서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대처가 안 됐는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기간 외국인 수급만 잘 계산하면은 위치적으로 양지에서 수급만 잘 계산하면은 성률이 거의 8, 90% 되니까 굳이 이 소형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개인들도 수익률을 1년에 한 20%, 30% 보고 해야지 너무 테마주 해가지고 100%, 200%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이런 테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잘 분석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해야만 개인들이 손실 안 나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 얼마 정도 이상으로 보세요? 시가총액 약 그래서부터면은 약 한 5천억 정도. 그때부터. 예, 그리고 약간 회사가 가격이 또 10,000원 이상이고 한 시총 3,000원 이상. 자, 이렇게 되면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약 250등 안에 좀 하라는 거죠. 250등. 코스닥은 안 하세요? 코스닥은 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엔터주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도 있고 그 종목에서 너무 급등량 심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종목에서 많이 당해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건 막 20조 가까이 되던데 그런 거는 안 하세요? 그런 거는 예외로? 저는 이제 신고가에서는 이제 가죠. 신고가 근처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이제 수급을 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지금 그런 건 크게 빨리빨리 대응하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저 대표님 하나 좀 여쭈고 싶은 게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뭐 지금 사서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묵혀두면 뭐 최소 10배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LG전자는 워낙 덩치가 크고 워낙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소기업은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막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면 진출했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특히 그쪽에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앞으로 5년 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5년, 10년 어떻게 보고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변수가 너무 많은 거군요. 그럼 혹시 막 그 ROE나 막 영업이익률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뭐 2자리여야 되고 이런 것도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매출이 좋아진다 하면은 대부분들 어떤 그 좀 정보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언론에 또 풀리기도 하고 항상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좀 조심해야 되죠. 예. 차라리 좀 정통적인 그런 기업을 분석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작게 수익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런 매매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수익률 목표는 20%, 30% 정도 보는 게 맞다. 100% 이런 말. 아니, 100%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개인이 100%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 저렇게 급등주를 쫓아 안 가도 되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다 다른 것 같은데 혹시 뭐 빠뜨리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의 공매도 비중이 개인들이 2%밖에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45%, 일본 해도 25% 정도 되고, 저는 꼭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공매도를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매수를 잘 해놓고 매도를 잘 못하잖아요. 공매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유 종목이 어느 위치에 가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꼭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도 기법을 조금 보고 제가 요번에 이제 새 책에 놓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공매도 기법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저 유튜브를 좀 보면은 공매도 기법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관심 가지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나온 책 제목은 실전 공매도,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름은 대입장 김영옥. 예. 신간 이름 뭐예요? 신간은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 이렇게 지금 그때 나오셨을 때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예, 그래. 볼로 와주면은 네. 여기 워낙 조회수가 잘 나고 해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내용이 너무 넣었죠. 좋아서 예. 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식은 사실 돈을 좀 벌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너무 공짜로 이렇게 하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좀 소액으로 아까 말했던 아까 그런 저 신고가 뭐 양매수 기간에 사는 종목 또 특히 이제 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거 앞을 공부를 좀 하고 네. 즉 공부를 하고 돈 벌려고 좀 하자는 거죠. 너무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공부하지 않고 돈 벌려는 생각은 저는 항상 도둑놈 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적어도 한 30분 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소액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이 날 때만 좀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그 대형주로 매매하는 확률이 한 8, 90% 되신다 했잖아요. 예.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트 LG전자, 기아차 그런 종목 딱 그런 위치 왜 안 왔다가 그런 모양 비슷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영옥의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